A1.2를 1.2번을 응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번호는 16학년도 11월 수능 B형 22번 문제 3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1이 2라고 하고 2배의 A2 더하기 A3이 A9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A1, 2 뭐죠? 2죠. 그리고 A2 더하기 A3은 2배의 A2 더하기 A3이 무엇이다? A9이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A9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냐면, A1이 주어졌으므로 A1을 이용한 관계식으로서 이 식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의 문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셈이 되는 거니까 공차만 남겠죠. 그러면 공차만 남으니까 그 공차를 이제 답으로 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공차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했죠? A1, 즉 주어진 것으로 얘를 표현해라. 자, 그러면 A2라는 것은 A1 더하기, 자, A1과 A2는 한 칸 차이가 나니까 공차, 즉 그 칸수 차이가 한 칸 차이가 나고 그 간격이 D이므로 A1 더하기 D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A3은 A1 더하기 2D, 유사한 방법으로 A1 더하기 2D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것이 2이고, A9는 A1 더하기 몇 D? 8D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 사이에 뭐가 간격이 D고, 칸수 차이는 8칸 차이가 나므로 2배의 2배 A1 더하기 3D라는 것이 A1 더하기 8D라고 할 수 있고요. 4배의 A1 더하기 6D가 A1 더하기 8D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3, 얘가 2, 그러면 A1이 2이므로 얘가 6은 2D라고 할 수 있겠고요. D는 뭐라고? 3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입니다. 자, 정답은 3이죠. 자, 3번 문제 했고, 4번 문제를 보면, 자, 4번 문제를 보면, 4번 문제는 1.1, 1.2 둘 다 사용해야 되는 문제고요. 19학년도 수능 나형 5번 문제인데, 자, 보면 여기에는 A1을 가지고 A4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건 하나는 A10 빼기 A7이 뭐라고 하냐면 6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A10 빼기 A7 이 조건부터 볼까요? A10 빼기 뭐라고? A7이 몇 칸 차이가 나죠? 자, 여기가 무슨 숫자가 돼 있느냐에 상관없이, 자, 이거 뭐 6이라고 해줄게요. 이 좌변을 우리가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면, 자, 몇 칸 차이 나죠? 몇 칸 차이 나면 3칸 차이가 납니다. 3칸 차이, 10 빼기 7은 3칸 차이가 나죠? 그러면 3칸 차이가 나는데,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므로 그 사이에 한 항과 다른 항 사이에 그 사이에 간격, 즉 공차는 D일 것이므로 3D가 6이 될 것이고 D는 최종적으로 2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D가 2라고 했을 때 A1을 가지고 A4를 구하는데, A1을 가지고 A4를 구하려면 둘 사이의 간격은 2이고 칸수 차이는 3칸 차이가 나므로 3D를 더해주면 될 것이고, 그것은 6이겠죠. A1 더하기 6, 즉 A1은 여기서 4라고 했으니까 A4는 10일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또 풀 수 있냐면, A10 빼기 A7이 3D라는 것을 알면 3D는 6이고 A1에서 A4까지도 3D이고 3D만큼의 차이를 우리가 알려줬고, 그리고 3D만큼을 묻고 있으니까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죠. 그냥 그 특징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은, 자, 이거는 14학년도 수능 B형,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이죠. 문과 친구들 4번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1.1과 1.2. 자, 1.1과 1.2 둘 다 사용하는 문제. 이게 약간 두 개의 예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A9는 3배 A3이라고 하는데, 이거 A9라고 할 때 진짜 3배 A3이라고 해서 미수가 뭐에 의해서, 함수 방정식에 의해서 3을 곱해주면 그러면 A9랑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적용이 안 되냐? 얘는 A1이라는 그 A라는 하나의 항으로서의 인수가 3개 들어있고요. 얘는 1개 들어있잖아요. 얘가 2개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근데 그 대신 A1을 알고 있으니까, 자, A1이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이 식을 뭘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A1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럼 A9는 A1과 몇 칸 차이? 8칸 차이가 나므로 8D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3은 몇 칸 차이? 2칸 차이가 나므로 A1 더하기 2D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A1 더하기 2D를 해주면 A1은 4고 D는 모르죠. 8D 4, 12, 마이너스 6D이므로 넘겨주면 14D는 6이 될 거. 뭔가 이상한데. 플러스죠. 얘가 2D입니다. 2D. 그러면 3D는 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1에서부터 A5까지 4D를 더해야 돼. 4D를 더해야 되는데, 맞는데? 뭐지? 뭘까요? 정신이 없나 봐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방법을 볼게요. A3 더하기 6D가 3A3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거를 지워주면 2A3이라고 하고, A3은 몇 D? 3D라고 할 수 있는데, 3D는 1 플러스 2, A1 플러스 2D잖아요. 근데 A1은 2고 얘가 3D니까 그러면 D가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게 틀렸네. D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틀렸네요. 자, 그러면 보시면 A1이 2고 A5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칸수 차이, 다시 뭐라고요? 칸수 차이를 4칸 차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사이의 간격, 즉 공차가 2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칸수 차이와 공차를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거를 2 더하기 칸수 차이 4 곱하기 간격 2 해가지고 10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자, 14학년도 6월 A형 22번,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패스하고. 네, 그리고 7번 문제는 별표 2개죠. 자, 별표 2개인 이유가, 이거는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문제가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되게 쉬워질 수도 있어요. 자, A3의 제곱이 A2 곱하기 A5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A3, A7이 12일 때 A10
A3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7이에요, 10일 아니에요? 7이에요. A13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 식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 이 식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주어진 값이 A7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이걸 A7로 표현할까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선생님 A7을 주어졌으니까 A7을 가지고 A3을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얘는 몇 칸 차이가 나죠? 거꾸로 4칸 차이가 나죠. 거꾸로 4칸 차이가 난다는 것은 거꾸로, 즉 마이너스 4D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D를 해주면 그것은 A7 마이너스 4D, 즉 A3의 제곱에다가 A7 마이너스 몇 D? 5D가 되겠죠. 당연히 5D, 2D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해보면 A7의 제곱 마이너스 8D A7 더하기 16D 제곱은 A7 제곱 마이너스 7AD A7 더하기 10D 제곱, 없어지고 6만 남고 없어지고 1D A7이 되고 D 없애주면 없애주고, 그러면 D 6D가 되겠죠. A7이 몇 D? 6D. 그러면 D가 뭐구나? 2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13까지는 6칸 차이가 되므로 간격이 2이니까 6칸 차이 간격 2 곱해주면 6 곱하기 2는 12. 정답은 12 더하기 12, 즉 24가 될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항을 대입해서 풀면, 오히려 이거는 하나의 항을 대입해서 풀면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계산을 안 했죠. 왜? 소거될 거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아니면 문제는 안 풀리거든요. 왜? 2차 항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진 않았어요. 왜? 얘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기반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봤자 모르는 문제수도 2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2개를 모두 다 어떻게 구하라는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못 있었죠. 자, 근데 그럼 어떻게 구하냐? A3이 좀 약간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A3을 그냥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A3을 이용하지 않고 A2를 이용해도 돼요. 근데 A3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냥 제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A2고, A2는 A3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으로 뒤로 한 칸에 가야 됩니다. 뒤로 한 칸에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D를 해주고, 얘는 앞으로 두 칸에 가야 되죠. 앞으로 두 칸에 가야 되니까 2D로 더해주면 되고, 이걸 계산해주면 A3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DA3 더하기 마이너스 2D 제곱을 해주면 되고요. 얘 사라지고 얘 넘기고 D로 나누고, 그럼 A3은 몇이 된다? 2D가 된다. 근데 2D가 되는데 A3이 몇 D? 2D. 근데 A7은 몇 D? 4 플러스 2D니까 6D.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단지 이거는 약간 더 중간 과정이, 이 부분보다는 약간 더 과정이 빠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차 함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루고 싶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풀이 방법은 알려질 것 같은데, 사실 풀이 방법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그런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면 8번인데, 별표가 3개가 있네요. 자, 이거는 사실 교육청 문제인데, 교육청 기출 문제인데, 교육청 기출 문제 치고는 아주 나이스합니다. 자, A1과 A2 그리고 두 배의 A3-9 이런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이 나야 되냐? 이거를 주어진 AN, 만약에 있었다면 주어진 AN으로 표현하면 공차를 바로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으니까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항을 보면 A2n-AN을 봤을 때 그것이 FN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근데 AN, 이게 등차수열이니까 A2n 빼기 N이라는 것은, 자, 칸수 차이가 몇 칸 차이가 나죠? N칸 차이가 납니다. 자, N칸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간격이 당연히 D, 공차 D일 것이므로 우리가 DN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즉 FN은 DN이고, 근데 F5를 구하라고 하니까 5D를 구하면 됩니다. 5D. 자, 5D를 구하려면 D만 구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5D입니다. 5D인데 2배의 A3-D라는 것이 A1 더하기 A2라고 하니까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생겨요. 자, 여기에서 공차만 어떻게 빨리 뽑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발상을 해야 되는 점이, 발상은 아니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떠올라야 되는 것이 있어요. A3이라는 하나의 항이 있고 A1이라는 하나의 항이 있고 A3하고 A2라는 하나의 항이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는지 알겠죠? 두 항의 차이는 공차와 그 두 항 사이의 칸수 차이의 곱과 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A3 빼기 A2 또 더하기 A3 빼기 A1로 이렇게 A3을 두 개로 나눠준 다음에 각각 빼주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이 3D 더하기 2D니까 3D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D를 이항해주면 그것이 D가 되니까 D는 3D라는 것을 알 수 있고, D는 결국 최종적으로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3 곱하기 5를 해주면 15가 되므로 15가 답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9번 문제인가요? 9번 문제. 네, 18학년도 9월 나형 25번 문제인데, 자, 1.1, 1.2, 2.2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1은 D이고 A1, A2 더하기 A4는 24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차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A5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데, 자, A5를 어떻게 구할까? 자, 일단 A5는 어떤 하나의 항을 구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직선의 결정 조건이랑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등차수열은 함수로서 보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선의 결정 조건과 똑같고요. 직선의 결정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개의 점, 즉 등차수열 말로 바꿔서 해석하자면 두 개의 항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항 말고도 하나의 항과 공차, 즉 직선의 방정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 점과 기울기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일단 하나의 항과 공차에 관한 그 관계식은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없죠. 그래서 A2와 A4의 합을
관한 그런 어떤 관계식을 하나 더 끄집어내야 되는데 A2와 A4는 일단 두 칸 차이가 나 있어요. 두 칸 차이가 나 있는데 그 사이에 A3이 존재하겠죠. 아 그러면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자 A2 더하기 A4는 그 중간에 있는 A3이라는 항을 몇 번 더한 것이다? 몇 번 더한 것이다? A2 더하기 A4는 A3을 두 번 더한 것이다. 그래서 2배의 A3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A3은 뭡니까? 24가 되죠. A3은 24가 되고 그러면 2배의 A3은 24가 되죠. 그러면 A3은 최종적으로 12가 될 것이고 12가 된다는 것은 A1 이 D죠. D인데 A3은 그러면 두 칸 차이가 나고 그 사이의 간격이 D니까 결국은 3D가 될 것입니다. 3D가 뭐가 된다고요? 3D가 12가 된다는 소리이므로 D는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12, 그러면 사이의 간격은 8. 그러면 우리가 건너뛴 함수에서 수열에서 건너뛴 그런 수열도 등차 수열에서 건너뛴 수열도 일정한 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항에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은 곧 그 수열도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고 그 말은 1, 3, 5, 7, 9, 11, 13, 15로 가는 이러한 미수가 홀수인 수열도 또한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4에서 12까지 그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8이라고 알 수 있으므로 똑같은 두 칸 차이 나는 그 사이의 간격은 A3에서 A5까지의 그 간격은 바로 8이 될 것이므로 12 더하기 8은 20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걸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 17학년도 6월 나형 12번 문제인데 자, 이것도 동일한 유형입니다. 동일한 유형인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풀어주긴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되는 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항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이제 A8과 A2가 나와 있죠. 뭐 당연히 등차 수열밖에 안 보였으니까 등차 수열이고요. A8하고 A2가 있는데 A8은 A2 더하기 12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보세요. A8은 A2 더하기 12인데 A8에서 A2를 빼준다면 그 칸수 차이가 6칸 차이가 나고 그 사이의 간격이 D이므로 6D가 될 건데 6D는 뭐다? 결국은 12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가 되는데 6D는 12가 되면 D는 결국은 2가 될 것입니다. 즉 사이의 간격이 얼마다? 2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뒤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딱 한눈에 이거는 사실 암기가 되는 것도 괜찮은 건데 한눈에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입니다.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은 일단 등차 수열이고 이제 칸수 차이가 한 칸씩 차이가 나죠. 그럼 한 칸씩 차이가 나는 이러한 수열을 우리가 봤을 때 이거를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배운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을 해본다면 A2 곱하기 3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A1 더하기 A3은 중간에 있는 등차 중항인 A2를 2배 한 것과 같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A2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으므로 A2가 최종적으로 3개가 되게 되고 3배의 A2는 15가 되고 A2는 5가 되죠. 자, A2가 5이므로 A10까지 그 사이에 칸수 차이는 8칸 차이가 나고요. 간격인 공차는 D, 즉 2이므로 이제 8칸 차이가 나고 사이의 간격은 2이므로 네, 최종적으로 A2와 A10 사이의 간격은 8칸 차이, 그리고 A2는 그 사이 간격은 이제 8칸 차이 나는 건 맞죠. 근데 간격은 16이 될 것이고, 그리고 A2와 A2는 5가 될 것이므로 5 더하기 16 해서 21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인데 11번 문제는 별표가 3개 있죠.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어렵습니다. 자, A1은 A3 더하기 8이라고 합니다. A1은 A3 더하기 8이라고 하면 그러면 A1은 A3보다 더 크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유의하면서 그러면 D가 무슨 수겠구나, 음수겠구나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3 빼기 A1 하면 2D인데 넘겨주면 8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8이 되므로 2D가 마이너스 8, 즉 D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2배의 A4 마이너스 3배의 A6은 3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체로서 계산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제가 시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우리가 두 항 사이의 차이는 그 사이의 간격 그리고 그 사이의 칸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는 실수배가 되어 있으므로 즉 앞에 개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앞에 있는 개수를 같게 만들어주고 그 개수를 같은 걸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시키는 것만 분배 법칙이 아니라 분배되어 있는 걸 하나로 모을 때도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배의 A4 빼기 A6이라고 2배 A4 빼기 A6 괄호는 당연히 해야겠죠. 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등호가 그냥 3이었는데 이제 원래는 3 마이너스 3 A6이었으니까 그걸 이항시키면서 그냥 A6이 되겠죠. 그래서 2배의 A4 빼기 A6은 3 더하기 A6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우리가 이걸 물론은 이제 이 4에서 6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2D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풀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4에서 6까지 극한수 차이, 1에서 3까지 극한수 차이가 동일하게 마이너스 2D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D를 우리가 8이라는 걸 아니까, 즉 A1 빼기 A3이 8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8이라는 것이 요 2배의 A4 빼기 A6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8을 대입해보면 16이 되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3을 이항해서 계산을 해보면 A6은 13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A6은 13이잖아요. A6은 13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말고 우리가 공차를 구해주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자, 공차를 구해주면 공차는 일단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죠. A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우리가 구했죠. 자, 근데 16은 뭐냐 하면 이제 1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는 것을 AK가 음수가 될 때 K는 자연수고요.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1차 방정식으로 K를 구하고 싶으니까 AK를 우리가 알고 있는 A6, 13으로 표현해주면 되고요. 13 더하기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24, 24인데 13이랑 더하니까 37, 37에서 마이너스 4K를 빼주면 37 마이너스 4K 라고 한다면 0이 되는 순간은 9겠죠. 그러면 9보다 커야 되니까 0이 되는 순간은 그러니까 9는 포함이 되는데 10은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K는 자연수이므로 9는 안 되고 10부터니까 K는 10이 될 겁니다. 자, 12번 문제에서는 A1과 A3의 합이 20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A1 더하기 A3은 20.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등차 중앙 개념을 아까 했죠. 아까 한 거를 바탕으로 풀어본다면 2배 A2라고 바로 나올 수 있겠고요. 2배 A2로 나오니까 A2는 2배 A2는 20, 그러면 A2는 10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3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21학년도 9월 나형 7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등차 수열 AN이라고 되어 있을 때 공차는 마이너스 3이고 그 각각의 항들이 A3과 A7의 곱이 뭐라고요? 64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A8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A2가 무엇인지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A3과 A7이 뭐라고 했을 때 64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A2이므로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A2를 사용해서 우리가 A3 곱하기 A7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차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식을 만들어서 식에 대한 조건들을 다 분석하고 나면 A2라는 값만 남겠고 그 A2라는 값을 답으로 넣으면 되겠죠. 고마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2의 제곱 더하기 6AD 더하기 5AD 제곱이라는 것이 64이므로 자 5AD 제곱이라는 것은 이제 D 제곱이 9이므로 45겠죠. 그럼 45에다가 이제 45에서 64를 빼주면 마이너스 19가 되므로 마이너스 19가 되는데 6D이므로 자 이 사이가 6D죠. 그러면 6D 그리고 6D인데 D를 우리가 까먹었죠. 6D니까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2 제곱 마이너스 18 A2 마이너스 19니까 마이너스 19와 1로 19를 분해해서 그거의 합이 마이너스 18인 거를 우리가 통해서 A2가 최종적으로 19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나왔으니까 경우를 분리해가지고 계산해야겠네요. 자 근데 그러면 A2가 첫 번째로 19라고 가정을 했을 때 A8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D를 가지고 A8을 구해야겠죠. 그럼 자 A2에서 6칸을 가면 우리가 A8을 구할 수 있으므로 자 6D를 더해줘야겠죠. 근데 6D를 더해준다는 것은 D가 마이너스 3이므로 마이너스 18을 더해준다는 거와 같은 말이고 19에서 마이너스 18을 더해주면 1이 되므로 A8은 양수가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A2는 19일 것입니다. 사실 다른 거는 시험장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히 안 되게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해보자면 만약에 A2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어요. A2가 마이너스 1, 즉 음수인데 거기에다가 한 칸 갈 때마다 공차가 음수인 공차를 가지고 더해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옆에 그려져 있는 1차 함수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더 음수가 될 겁니다. 음수에다가 더 음수들을 더하면 당연히 더 음수가 되겠죠. 더 음수를 더하면 더 음수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2가 마이너스 1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이것도 3별이 3개가 들어있는데요. 17학년도 수능 나형 15번 문제인데 요즘 15번이랑 예전 15번은 달라요. 예전 15번은 이거는 요즘 4점짜리 초반이랑 비슷한 느낌의 문제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가조건이 있고 나조건이 있죠. 근데 가조건에는 A6 더하기 A8이 0이라는 되게 특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6 더하기 A8이 0이라는 걸 보면 A6은 마이너스 A8이구나 뭐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A6 더하기 A8이라 했을 때 그것이 2배의 A7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거예요. 자 2배의 A7이 0이라는 것을 왜냐면 등차 중앙에서 했죠. A6 더하기 A7의 절반은 A7이죠. A6 더하기 A8이죠. 네, 잘못 말했어요. A6 더하기 A8의 절반은 A7이니까 절반이 0이면 원래도 0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A7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X 절편을 알고 있게 되었네요. 자, A7 그러니까 7번째 항이 뭘 지난다? 0이 된다. 근데 밑에 보니까 A6 절대값 A6은 절대값 A7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A7이 0이니까 A6은 뭐가 되겠어요? 절대값 A6은 3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절대값 A6을 그러면 절대값 A6이면 A6은 결국은 플러스 3이거나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공차가 뭐죠? 공차가 양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공차가 양수인데 이 A6이라는 값은 그러면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걸 판단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A7이 0이라는 것을 알고 A6에다가 양수인 공차를 한 번 더했을 때 A7이 됐는데 그게 0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A6은 무슨 수? 음수가 될 겁니다. 왜? 음수에다가 양수를 더해야지 0이 될 수 있거든요. 0에서 양수를 빼면 음수가 되거든요. 이해가 가시길 바라고 그러면 A6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이 되고 A7이 0이 되므로 사이의 공차는 3이 될 것이고 A2는 최종적으로 A6에서 마이너스 4D를 빼주는 것, 즉 4칸 차이가 나고 간격 한 항과 다른 항 사이의 간격은 3이므로 마이너스 몇 D? 4D를 해주면 되니까 D는 3이니까 마이너스 12를 해주면 되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를 해주면 마이너스 15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16학년도
6월 B형 23번 문제인데요.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7 더하기 A11은 20이 되고 A1은 2가 될 때 A10이 과연 무엇이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A7 더하기 A11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보고 이거는 등차 중항이 A9구나. 그래서 이 둘의 합을 2배 A9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바로 캐치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배 A9는 20이 되고 A9는 10이 됩니다. 그러면 A9가 10인데 A1에서 A9까지 그 칸수 차이는 8칸 차이므로 8D, 즉 8D는 두 수를 뺀 수인 8이 되겠죠. 그럼 D는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1에서 A10까지 그 칸수 차이는 9칸 차이므로 이제 공차가 1이니까 당연하게 A10은 정답이 11이 될 것입니다. A10은 11이 될 것입니다.